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자, 올해 두 번째 주말이에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투자의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면 설날 직전에 마지막 한 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은 많은 공휴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직전 한 주에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즉, 거래대금이 준다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돌려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만약에 또 미장의 강세를 보인다면 물론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루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예상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를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는 약간의 높낮이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이번 주 내내 상승이 나왔었던 보기 드문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날짜를 1월 9일에서 13일로 지정하고 외국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000억 이상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세 종목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 세 종목을 1000억 이상 순매수했고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두 종목 모두 3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시총이 높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강하게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9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항상 기관은 따로 노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 기관도 같이 공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3거래일 동안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단기간에 조금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장의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설날이 지나고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21선이라든지 61선, 조금은 장기적인 이평선을 체크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거운 종목인 만큼 이게 5일선이나 11선을 보고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는 5일선하고 11선 이 사이에 있죠. 그렇다는 것은 조금은 과열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게 된다면 11선과 21선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가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추가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긴 흐름에서 본다면 제가 주봉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이닉스의 주봉을 보면 2022년 초에 주봉상 22평선을 뚫고 내려오고 단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2평선 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돌파할지 아니면 몇 주 동안 또 쉬어갈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22평선 그리고 조금은 긴 흐름 속에서 주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도 필히 관찰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예요. 이건 제가 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에 상승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주식시장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2, 3분기를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시점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반도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 이제는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크게 본다면 이 두 가지 관점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조금은 반도체하고 같은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동차 관련주는 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바라보던 관점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는 실적이 워낙 좋았었고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다면 반도체하고는 조금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반도체는 작년부터 흐름이 꺾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그 예상이 바닥을 찍고 다시 턴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은 바뀌고 있다면 자동차는 조금은 반대적으로 올해는 그 기대감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약 해지 건수가 올라가고 있고 또 환율도 계속 꺾임에 따라서 그 효과를 온전히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 법안이 조금은 완화가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는 제가 1월 27일을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서 매수 시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 내에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이 27일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올해 방산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한 4개월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직전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최근에 방산 관련주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었고 수출 규모를 보면 해마다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9조 원이었다면 작년에는 21조 원으로 무려 3배가 증가했죠. 그리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항공우주는 말레이시아에서 경공격기라고 하는 FA50 수출을 예상하고 있고 또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서 수출을 기대하고 있죠. 또 방금 전에 보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에서 장갑차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수주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이게 뭐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롱텀으로 성장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올해만큼은 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수주권도 지금 상반기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최소 상반기만큼은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단기간에 조금은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8%, 7%, 2%.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대 지금은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약간은 과열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쉬어가는 구간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서 방산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카카오도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기아차, 또 네이버는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카카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 이건 외국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카오를 보면 자, 카카오는 외국인도 올해 들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은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금융투자는 단타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뀐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차트를 보면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추세가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2021년 8월 마지막 주 이때 카카오가 주봉상 22평선을 뚫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다시 맞닿으면 무너지고 맞닿으면 무너지고 맞닿으면 무너지고
이런 동작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게 무려 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고점을 낮춰가면서 또 저점을 낮춰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또 고점을 높여가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 주가가 변곡점이 될 때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저점에서는 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또 저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도 조금은 돌아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이 많은 매물들, 그 매물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종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을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회사 상장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길게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저는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을 권장해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는 바닥은 찍었지만 올라갈 때마다 매물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시장이 조금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자회사 상장 이슈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은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적절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27일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음 주는 어떤 특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잘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